모두가 떠날 때 한 기업만 남았다. 2026년 2월 6일 오늘 월스트리트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AI가 세상을 바꾼다. 며 열광하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나스닥 소프트웨어 섹터가 무려 13%나 빠졌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천조 원이 그냥 증발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역설적이지? 시장 전체가 AI는 거품이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AI의 심장인 엔비디아는 여전히 칩을 팔아치우고 있거든. 지금 시장에선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쉽게 말하면 기술주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나 헬스케어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예를 들어볼게. 내가 게임 아이템에 올인했다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하게 팔고 안전한 금괴로 갈아타는 것과 비슷해. 다우 지수는 나스닥에 비해 견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AI 거품이 꺼지면 엔비디아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 오늘 우리는 달러의 시선으로 공포에 떠는 시장 한복판에 우뚝 선 엔비디아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야.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 걸어다니는 톡점이거든. 2026년 초 기준 엔비디아의 외장 GPU 시장 점유율은 92%야. AMD랑 인텔이 쫓아오긴 하는데 이건 마치 자전거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는 것과 비슷해. 단순히 칩 성능 차이만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다르거든. 예를 들어볼게. 너가 10년 동안 아이폰만 써왔다고 가정해봐. 앱도 다 깔려있고 데이터도 다 아이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어. 그런데 누가 와서 삼성 갤럭시가 더 좋아라고 해도 쉽게 못 바꾸잖아? 엔비디아의 COD의 플랫폼이 정확히 이래.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수십 년간 이걸로 코드를 짜왔어. 다른 칩으로 바꾸려면 모든 걸 새로 짜야 하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지. 숫자로 볼까?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약 2133억 달러, 하나로 285조 원이야. 영업이익률은 70%를 넘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지? 더 놀라운 건 최신 칩인 블랙웰이 이미 2026년 상반기 물량까지 완판됐다는 거야. 시장이 공포에 떨어서 주식을 던질 때 정작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아? 도대체 이 블랙웰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블랙웰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야. 하락장을 막아내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 젠슨 황 CEO가 차트를 뚫고 나갈 정도의 수요라고 표현했던 이 칩은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빅테크들이 AI 투자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전기세거든. 메타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드는 전기세가 연간 수조 원이야. 블랙웰은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을 30% 이상 절약해줘. 늦게 도입하는 순간 경쟁에서 영구히 뒤처지는 거지. 근데 엔비디아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어. 2026년 하반기에 출하될 차세대 플랫폼 루빈이야. 루빈은 6세대 HBM 메모리를 탑재해서 지금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여줄 거야. HBM이 뭐냐고? 스마트폰 램이 8기가냐? 16기가냐에 따라 속도가 다르잖아? HBM은 그걸 극한까지 끌어올린 버전이야. 더 놀라운 건 재무 상태야. 지금 현금성 자산만 606억 달러, 하나로 약 81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첫째,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방어할 수 있어. 둘째, 경쟁사들이 꿈도 못 꿀 수준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지. 시장이 거품을 논할 때 엔비디아는 그 거품을 걷어내고 남을 압도적인 실체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운명의 날을 이야기해볼게. 모든 시선이 단 하루로 향하고 있어. 2026년 2월 25일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일이야. 시장은 이날을 운명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 나스닥을 지배하는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오직 젠슨 황뿐이거든. 엔비디아가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50억 달러야. 만약 이 수치를 넘기고 동시에 블랙웰 주문 잔고가 여전히 쌓여 있다는 게 증명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건 단순히 돈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 칩을 사려는 줄이 끝이 안 보인다는 확신이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좋다고 치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일도 손님이 올까? 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야.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문이 계속 밀려있다는 게 더 중요해. 만약 실적 발표에서 블랙을 주문이 예상보다 적다거나 일부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순간 시장은 패닉에 빠질 거야. 반대로 주문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 치솟을 거야. 지금 월스트리트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65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까?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 설령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일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성도 약점은 있어. 엔비디아의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짚어볼게. 첫 번째, 고객 집중도야.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이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몇 곳에서 나와. 상위 4개 고객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해. 내가 김밥집을 하는데 손님의 절반이 옆 건물 직장인들이라고 치자. 그 회사가 이사가거나 망하면 너도 타격을 받잖아? 만약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면 엔비디아도 직격탄을 맞아. 두 번째, 경쟁 심화야. AMD가 MI300 시리즈로 추격하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은 아예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어.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은 아직 엔비디아만 못하지만 2년 후에는 어떨지 아무도 몰라. 세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시장 매출이 계속 타격받고 있어. 미국 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하면 이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지. 네 번째, 밸류에이션이야.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배 정도야. 삼성전자가 보통 10배 전후인 걸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3배 비싸게 거래되는 거지. 물론 성장 속도도 3배 이상 빠르긴 하지만 그럼 이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투자해야 할까? 다음 장에서 답을 찾아볼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위험 대비 보상이 얼마나 크냐는 거지. 엔비디아의 핵심 지표들을 냉정하게 봐보자. 영업현금 흐름은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1200억 달러로 예상돼. 쉽게 말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이 정도라는 거야.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진짜 돈이지. 자유현금 흐름도 약 900억 달러 수준이야. 자유현금 흐름이 뭐냐면 회사가 설비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이야. 내가 한 달에 300만원 벌고 월세랑 생활비로 200만원 쓰고 저축을 100만원 한다고 치자. 이 100만원이 자유현금 흐름이야. 이게 많을수록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거지. 부채 비율도 거의 제로야. 엔비디아는 빚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현금이 넘쳐나. 삼성전자도 부채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는 5%도 안 돼. 재무 건전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야.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도 100%를 넘어. 이게 뭐냐면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1년에 몇 %의 수익을 내느냐는 거야. 보통 20%면 훌륭한 기업인데 엔비디아는 100%야. 매출 총이익률도 75% 정도야. 100원짜리 칩을 팔면 75원이 남는 거지. 애플도 4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 이 모든 숫자가 말하는 건 명확해. 엔비디아는 거품 주식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캐시카우라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줄게.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는 거야. 가격은 매일 변해. 뉴스 하나, 트윗 하나에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근데 가치는 쉽게 안 변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 시장 지배력, 재무 건전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싼 공포는 가격에 대한 공포야.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냐? 조정받는 거 아냐? 이런 질문들이지. 근데 가치는 여전히 견고해. 예를 들어볼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이 있다고 치자. 백화점에서 200만원인데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100만원에 팔아. 가격은 반으로 떨어졌지만 가방 자체의 품질은 안 변했잖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야.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92%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50%로 내려가는 건 아니야. 블랙웰의 주문 잔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81조 원의 현금이 증발하는 것도 아니지. 워렌 버핏의 명언이 하나 있어. 주식시장이 닫힌다 해도 10년간 보유할 수 있는 주식만 사라.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 만약 주가창을 1년 동안 못 본다면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까? 물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야. 2월 25일 실적 발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해. 매출, 주문 잔고, 마진율, 경영진 코멘트까지 꼼꼼히 봐야 하지. 데이터가 바뀌면 판단도 바뀌어야 하니까.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줄게.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종목이 아니야. 미국 증시라는 거대한 유람선의 엔진이자
AI 시대 기본 인프라야.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여전히 우렁차다면 파도가 조금 높게 친다고 해서 배에서 내릴 이유는 없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2020년 코로나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다들 패닉셀했어. 근데 그때 묵묵히 우량주를 모은 사람들은 2년 후에 몇 배 수익을 냈지. 왜? 가격과 가치를 구분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섹터 로테이션으로 기술주가 흔들릴 때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은 씻겨 내려갈 거야. 근데 압도적인 점유율 81조 원의 현금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블랙을 가진 엔비디아는 이 폭풍을 견뎌낼 가능성이 높아.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싶으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봐. 단기 주가 창이 아니라 장기 로드맵을 봐. 2월 25일 실적 발표가 끝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팩트체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 숫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보유한 자산, 시장 점유율 같은 팩트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달러의 시선으로 차갑게 숫자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 우리 함께 이 거친 시장을 헤쳐나가보자.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